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어요. 중환자실 앞이에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제 손에는 낡은 은행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은행 로고도 잘 안 보일 정도였죠. 예금주는 김순자. 우리 엄마 이름이었어요. 통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엄마의 손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떨리는 글씨체로요. 선영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했어. 평생을 살면서요. 저는 믿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2순위라고. 오빠가 1순위고 저는 그냥 딸이라고요. 근데 그날 밤 이 통장을 발견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았는지 말이에요. 중환자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죠. 환자분 깨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못 잠그겠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중환자실 문 쪽으로 걸어갔죠. 근데 그 문을 열기 전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게 15일 전에 시작됐거든요. 추석 명절 준비를 하던 그날이요. 15일 전이었어요. 추석 이틀 앞둔 날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댁 부엌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어요. 칼질할 때마다 도마 위로 또각또각 소리가 났죠. 파 흰 부분을 정갈하게 썰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파를 대충 썰면 금방 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요. 저는 시댁 부엌에서 여전히 새댁 같았어요. 56년을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손가락 끝이 시려웠어요. 찬물에 팔을 씻었더니 손이 얼얼하더라고요. 근데 참았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파 다 썰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대답했죠. 칼을 쥔 손에 힘을 더 줘서 빨리 썰었어요. 옆에서는 시누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나고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시누이는 가끔 전을 뒤집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그럴 수 없었죠. 시어머니 눈에 띄면 명절 음식 만드는데 핸드폰이 뭐가 그리 급하냐는 말씀 들을 테니까요. 시누이가 화장실 간다면서 전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죠. 팔을 다 썰고 프라이팬 앞으로 갔어요. 전이 타지 않게 뒤집개로 살살 뒤집었죠.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니까 엄마였어요. 잠깐 망설였죠. 지금 받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근데 엄마 전화는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목소리를 낮춰서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프라이팬 불을 줄이고 부엌 구석으로 몸을 돌렸죠.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아픈 건 아니래요. 근데 말을 못 있으시는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못 하실 때는요. 늘 안 좋은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오빠 일 때문이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죠. 또 오빠구나.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빠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엄마가 보증을 섰다고요. 3천만 원이래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빚보증이요.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꽉 채웠죠.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전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오빠 일에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했잖냐고요. 엄마는 알지만 오빠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랬대요. 또 그 말이었어요. 오빠가 어렵다. 오빠가 힘들다. 오빠가 불쌍하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신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소리쳤어요. 전 탄다고요. 저는 황급히 뒤집개를 들고 전을 뒤집었죠. 이미 한쪽이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엄마한테 지금 명절 준비 중이라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뒤집개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신우이가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죠.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전 다 됐냐고 어서 갖고 나오래요. 탄전을 접시에 담았어요. 새까만 부분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접시를 상 위에 올려놓으니까 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전이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절 음식인데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떡하냐고요. 다시 하래요. 시어머니 목소리는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명령이었죠. 다시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접시를 다시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죠. 탄전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울 수 없었죠. 신우이가 옆에서 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신 채 귀를 기울이고 계셨거든요. 다시 반죽을 떠서 프라이팬에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오빠였어요. 받지 않았죠. 지금 오빠 목소리 들으면 소리 지를 것 같았거든요.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부치면서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부엌 창문 밖으로 동네 놀이터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아이가 새 운동화를 신고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여자아이는 낡은 신발을 신고 그네를 타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 어린 시절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셔서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오셨거든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죠. 큰 봉지에서는 새 운동화가 나왔어요. 오빠 거였어요. 나이키였죠. 작은 봉지에서는 공책 3권이 나왔어요. 제 거였고요. 엄마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니까 공책 많이 샀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오빠는 운동화가 필요해서 샀고요. 저는 공책으로 때운 거라는 걸요. 저도 운동화 사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제 운동화는 아직 멀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운동화를 내려다봤어요. 밑창이 닳아서 구멍 났고요. 끈은 2번이나 끊어져서 매듭을 지어 놓은 상태였죠. 멀쩡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오빠는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어요. 저는요, 구멍 난 운동화 안에 신문지를 깔고 신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죠. 그때도 저는 참았거든요.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또 피어올랐어요.
화들짝 놀라서 불을 줄였죠. 정신 차려야 했어요. 전을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이번엔 안 탔어요. 예쁘게 노릇노릇했죠. 거실로 가져갔어요.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죠. 시누이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있었어요. 힘들면 좀 쉬래요. 자기가 하겠대요. 괜찮다고 대답했죠. 다시 칼을 들었어요. 이번엔 물을 썰어야 했죠. 동치미 무요. 칼을 쥔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3천만 원이요. 그 돈이 머릿속에서 안 떠났어요. 엄마는 연금으로 사시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이요. 거기서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20만 원 남아요.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그리고 오빠는 또 사업한다고 돈 날릴 게 뻔한데요. 지난 10년 동안 오빠가 벌인 사업이 몇 개예요.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 무역업. 다 망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오빠를 도와주셨죠. 저는요? 저는 한 번도 도움 받은 적 없어요. 결혼할 때도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시집살림 장만할 돈도 없어서요. 저는 남편 월급으로 하나하나 장만했어요. 신혼 때 냉장고도 세탁기도 다 할부로 샀죠. 근데 오빠가 결혼할 때는요. 엄마가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참았죠. 딸이니까요. 물을 다 썰고 나니까요. 손가락 끝이 아팠어요. 손톱 밑으로 물이 스며들었는지 손가락이 퉁퉁 부은 것 같았죠.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받았어요. 남편은 명절 준비 어떠냐고 물었죠.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래요. 내일 모레면 끝난대요. 남편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야근 중이래요. 전화를 끊으려다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오빠 빚 보증을 섰다고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냐고 물었죠.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리도 지금 여유 없대요. 애 대학 등록금에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요. 대출 이자도 올랐대요. 처가 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대요.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말이 맞긴 했어요. 우리도 여유가 없거든요. 대학생 딸아이 등록금만 한 학기에 400만 원 넘어요. 전세집 대출 이자는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요. 거기다 시어머니 용돈, 명절 비용, 애 학원비까지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늘 마이너스예요. 근데 엄마 일까지요? 물을 씻으면서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오면서 물었어요. 얼굴 왜 그러냐고 울었냐고요. 무 썰다가 눈에 매운 거 들어갔다고 대답했죠. 시누이는 조심하래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또 음료수 꺼내 마시고 나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어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까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56년을 살았는데요. 저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요? 시댁에서는 며느리로요. 친정에서는 딸로요.
남편에게는 아내로요. 아이한테는 엄마로요. 저는 언제 저였나요? 부엌 창문 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쁜 하늘인데요. 저는 볼 여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오래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물 무쳐야 하니까요. 오늘은 그만하고 쉬래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안 좋대요. 무슨 일 있냐고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하면 약이라도 먹으래요. 명절에 아프면 안 된대요. 부엌으로 돌아와서 앞치마를 벗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요.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선영아, 엄마 미안해. 내 입장도 생각 못하고 오빠 일만 챙겼구나. 엄마가 잘못했어. 문자를 읽으니까요. 결국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요. 소리 안 나게요.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죠.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요. 근데 이번엔 정말 너무했어요. 3천만 원이요.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갚으세요? 오빠는 또 망할 게 뻔한데요. 그럼 엄마는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도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요? 화장실 작은 창문 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명절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겠죠. 근데 저는 웃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다고요? 아니면 화났다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 썼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보니까요. 눈이 더 빨개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까요? 찬물로 몇 번이나 얼굴을 씻고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한참 누워 있다가요. 문득 생각났어요. 서랍 속에 있는 그게요. 일어나서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밑에 낡은 상자가 있더라고요. 먼지가 쌓여 있는 상자요. 몇 년 만에 여는 상자였죠. 상자를 꺼내서 열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낡은 회계사 자격증이요. 1990년에 땄어요. 대학 수석 졸업 표창장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입사 합격 통지서요. 아직 봉투도 안 뜯은 상태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받은 합격 통지서였거든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봤어요. 회계사 자격증을 손으로 쓰다듬었죠.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박선영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대학 수석 졸업했다는 것도요. 회계사 시험에 붙었다는 것도요. 대기업 입사 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것도요. 결혼하면서 다 포기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바가질 하면 집안 망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따랐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회사에 입사했다면요. 지금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빚보증 섰을 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까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제일 밑에 숨겼죠. 다시 먼지가 쌓이도록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문자였죠. 선영아, 내일 아침 7시까지 와. 김치 담가야 하니까.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요. 김치를 담가야 하고요.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웃어야 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잠이 안 왔어요. 밤새 뒤척이다가요. 새벽 5시쯤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2시간 뒤 알람이 울렸죠. 7시였어요. 일어나서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까요. 눈밑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찬물로 얼굴을 계속 두드렸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옷을 입었어요. 편한 바지에 티셔츠요. 시댁에 갈 때 늘 입는 옷이었어요. 예쁜 옷은 안 입었죠. 일하러 가는 거니까요. 부엌에서 간단히 우유 한 잔 마셨어요. 밥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가방을 챙겼어요. 앞치마, 수세미, 고무 장갑이요. 시댁에 갈 때 늘 챙기는 것들이었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은 맑았고요. 명절 날씨네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시댁까지는 버스로 30분 걸렸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엄마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선영아, 엄마 정말 미안해. 오빠한테 잘 말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문자를 읽고 답장을 썼어요.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버스가 왔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명절 맞아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큰 짐을 든 사람들이요. 아이 손 잡고 가는 가족들도요. 모두들 웃고 있더라고요. 저만 웃지 못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시댁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시누이도 와 있었죠. 일찍 왔다고 언니 고생 많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위에 김치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이요. 손질해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배추를 다듬었어요. 시들은 잎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었죠.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요. 시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서서 제가 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배추 절임은 제대로 하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소금물 농도가 중요하대요. 너무 짜면 안 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된대요. 다 알았어요. 30년 동안 매년 했으니까요. 근데 내내 하면서 들었죠. 배추를 다 절이고 나니까요. 손이 얼얼했어요. 소금물 때문이었죠. 손을 씻었어요. 근데 소금기가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물을 채 썰었어요. 간을 깨요. 균일하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래요. 칼질을 하는 동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무만 봤죠. 하얀 무채가 쌓여갔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제가 썬 무채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이번엔 잘했대요. 감사하다고 대답했죠. 오전 내내 김치를 담갔어요. 양념을 만들고요. 배추에 버무리고요. 통에 담았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함께 했지만요. 대부분은 제가 했어요. 늘 그랬죠. 점심때가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식사하래요. 거실 상에는 간단히 국수가 차려져 있더라고요. 국수를 먹었어요. 목으로 잘 안 넘어갔죠. 근데 먹었어요. 먹어야 오후에 일할 힘이 생기니까요. 근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밤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명절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아니요, 정확히는 눈을 뜬 게 아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요. 그냥 포기한 거였죠. 어제 엄마한테서 온 문자가요.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3천만 원 빚 보증이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씻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죠. 집을 나서는데요.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괜찮겠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점심때쯤 시댁으로 오기로 했어요. 버스를 탔어요.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죠.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명절이라 고향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밝은 표정들이었죠. 명절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도 보였고요. 저만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까요. 벌써 7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일찍 왔다고 하시는데요. 칭찬은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투였죠. 부엌으로 들어가니까요.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 반죽, 나물 재료, 고기요. 손질해야 할 게 아직도 산더미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시작했죠. 나물을 무쳤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지켜보셨어요. 간이 잘 맞았는지 맛을 보시더니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번엔 괜찮대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이요. 프라이팬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죠. 기름 튀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고요. 땀이 났어요. 시누이가 와서 좀 쉬래요. 괜찮다고 대답했죠.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쉬면 더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생각, 오빠 생각이요. 그냥 일하는 게 나았어요. 11시쯤 되니까요.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부부가 제일 먼저 왔죠. 애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조카들이에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요. 시동생 아내가 저한테 고생 많다고 인사했어요. 웃으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근데 시동생 아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시삼촌, 시고모도 오셨어요. 거실이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계속 만들었어요.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끓였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죠. 정오가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제 상을 차리래요. 거실 큰 상에 음식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이죠. 전, 나물, 찜, 탕이요. 상이 가득 찼어요.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씩 앉았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앉았어요. 부엌 가까운 자리요. 늘 그 자리였어요. 남편이랑 딸도 그때쯤 도착했어요. 딸아이가 인사했죠. 시어머니가 예쁘다고 하시네요. 딸은 웃으면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시아버지가 술잔을 드셨어요. 다들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긴장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가요?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입을 연 거예요. 제 오빠 얘기를 꺼냈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왜 갑자기 오빠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요. 당황했어요. 잘 지낸다고 대답했죠. 시동생이 웃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구가 은행에 다니는데요. 거기서 들었다면서요. 제 오빠가 사기를 쳤다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어요. 시동생은 계속 말했어요. 제 오빠가 대출 받아서 사업한다고 해놓고요. 돈을 안 갚는데요. 그래서 보증인한테 독촉이 들어갔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죠.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기는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빚보증은 맞잖아요. 남편이 제 눈치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시삼촌이 혀를 차셨어요. 요즘 세상에 빚보증을 서냐고요. 그것도 형제끼리냐고 말씀하셨어요. 시고모도 거들었어요. 요즘은 부모 자식도 빚보증 안 서는데 말이라고 하시네요. 시동생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보증인이 처가 어머님이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죠. 숨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다들 들으라는 듯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친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이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처가 일이고 우리랑은 상관없다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셨어요. 상관없냐고 하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것 같냐고요. 며느리 친정이 저 모양이면요. 우리 집안 체면도 깎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식탁이 더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소리도 안 났죠. 다들 숨죽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워서요. 억울해서요. 화가 나서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무서웠나 봐요. 시동생이 또 물었어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입이 열렸죠. 3천만 원이라고요. 시삼촌이 소리쳤어요. 3천만 원이냐고요. 그 나이에 그 돈을 어떻게 갚냐고 하셨어요. 시고모도 혀를 차셨어요. 처가 어머님 고생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돈 보태줄 거냐고요.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는 여유가 없다고 대답했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여유가 없긴 뭐가 없냐고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뭐 하고 사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정말 여유가 없다고요. 전세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고요. 애 등록금도 있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알았다고요. 그냥 처가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는 피해주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피해요. 저희 가족이 피해라고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요. 다들 거실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안 나게 울면서 그릇을 닦았죠.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까요. 오후 3시였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서 그런가요? 거실로 나갔어요. 다들 배불러서 눕거나 앉아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딸아이 옆이었죠.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척했어요. 시동생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뉴스에 사기 사건이 나왔다고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서 돈 안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래요. 그리고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일어났죠.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명절인데요. 가족이 모여서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됐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요.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로 여러 번 씻었죠. 거울을 보니까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요. 시어머니와 시고모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고모가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친정이 저래서야 되겠냐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라고요. 결혼시킬 때 잘 봤어야 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고모가 또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친정 배경도 중요한데 말이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도 못 쉬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안다고요.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어쩌겠냐고요. 그냥 며느리한테 친정일은 신경 끄느라고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친정일을 신경 끄느라고요? 거실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녁 6시쯤 되니까요.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삼촌이 떠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친정 일 잘 정리하라고요. 우리 집안에 누 끼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시고모도 떠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명절에 이런 얘기 듣게 해서 기분 나쁘다고요.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하시네요. 다들 떠나고 나니까요.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가보라고요. 오늘 고생했다고 하셨죠. 고생했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가라는 말이었죠.
남편이랑 딸이랑 함께 집으로 왔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딸아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운전만 했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진짜 어머님이 3천만 원 빚 보증 서신 거냐고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요. 왜 오빠는 또 사업을 벌이냐고 물었죠.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진짜 모르겠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분간은 어머님한테 연락 좀 줄이래요. 괜히 시댁에서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한테 연락을 줄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학교에서 창피하면 어떡하냐고요. 외할머니 빚쟁이 됐다고 소문나면 어쩌냐고 하네요. 딸마저도 그런 말을 하는군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요. 핸드폰을 봤어요.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명절 잘 보냈냐고요. 엄마는 오빠랑 조카들이랑 같이 보냈다고요. 제 생각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오빠랑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셨겠죠. 근데 저는요, 온종일 망신당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말이에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남편 말대로 연락을 줄여야 할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명절 다음 날이었어요. 회사는 쉬는 날이었죠.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딸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고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은행에 가야겠다고요.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갔어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명절 다음 날이라 대부분 쉬는 날이었죠. ATM기 앞에 섰어요. 카드를 넣고 잔액 조회를 했죠. 230만 원이요. 한 달 생활비로 쓸 돈이었어요. 거기서 식비, 교통비, 각종 공과금을 빼면요. 남는 게 없죠. 3천만 원은커녕요. 300만 원도 도와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통장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은행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여기 계시지요? 엄마는 저를 못 보신 것 같았어요. 창고 쪽으로 가셨거든요.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요. 기둥 뒤에 숨었어요. 왜 은행에 오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창구 앞에 섰어요. 직원에게 뭔가 말씀하셨죠. 대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행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아마 담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이미 보증건도 있어서요.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좀 알아봐 달라고요. 제발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죠. 은행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지만 규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한참 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셨죠. 엄마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은행 밖으로 나가셨어요. 천천히요. 힘없이요. 엄마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은행 안에서요. 엄마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작아 보이는 뒷모습이었죠. 기둥에 기대서 울었어요. 엄마요. 저는 딸인데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을까요? 오빠는 3천만 원을 받아놓고도 갚지 않는데요. 저는 1원도 도와드릴 수 없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죠. 엄마 목소리가 밝았어요. 일부러 밝게 하시는 것 같았죠. 명절 잘 보냈냐고요. 시댁에서 힘들었냐고 물으셨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시네요. 방금 은행에서 본 엄마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출 거절당하고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시댁에서 눈치 보이냐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아니라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요. 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명절이 끝났어요. 근데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시댁에서는 저를 피해라고 생각하고요. 엄마는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으시고요. 오빠는 연락도 없고요. 남편은 친정일 신경 끄느라고 하고요. 딸은 창피해한다고 하고요. 누구한테 기대야 할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요. 정말로 혼자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그 낡은 상자가 있는 서랍이요. 회계사 자격증을 꺼내서 봤어요. 박선영이라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대기업 입사 합격 통지서도 꺼냈어요. 봉투를 뜯지 않은 채로요. 3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요. 이 회사에 입사했다면요. 만약 그때요. 결혼을 안 했다면요. 만약 그때요. 시어머니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요. 지금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빚보증 섰을 때요. 제가 3천만 원을 선뜻 내줄 수 있었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제일 밑에 넣었죠. 근데요, 이번엔 서랍을 닫지 않았어요. 뭔가요? 마음속에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그날 밤요, 저는 잠을 설쳤어요. 근데 무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왜 제가 항상 참아야 하죠? 왜 제가 항상 이순이죠? 시댁에서도요, 친정에서도요, 남편한테도요, 딸한테도요. 저는 대체 누구 위에 사는 거죠? 새벽 5시쯤 되니까요, 결심이 섰어요. 뭔가 바꿔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근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엄마가 숨기고 계셨던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명절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 갔다가 집에 오기만 했어요.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죠. 남편이 그러래요. 당분간 친정일에 신경 끄래요. 시댁에서 눈치 보인대요. 그래서 참았어요. 또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요. 며칠 더 참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회사에서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요.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선영 씨 엄마가 빚보증 섰다던데. 그것도 3천만 원이나. 요즘 같은 세상에 형제끼리 빚보증을 서? 점심시간에 식당 가는 길이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못 들은 척 했어요. 근데 가슴이 아팠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데요. 과장님이 불렀어요. 잠깐 이리 와보래요. 과장 자리 앞에 섰어요. 선영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괜찮다고 대답했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근데 과장님은 다 아는 표정이었어요. 힘들면 말해. 회사 생활에 지장 주지 말고. 내라고 대답하고 돌아왔어요. 회사 생활에 지장 주지 말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엄마가 빚보증 선 게 제 잘못인가요?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어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빨리 와.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어요. 오빠가 병원 이름을 말했죠.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죠. 과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사무실을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죠. 기사님이 급하냐고 물었어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택시 안에서요.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왜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며칠 전 은행에서 본 엄마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출 거절당하고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요. 그 뒷모습이요. 제가 그때 엄마를 불렀어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엄마한테 달려갔어야 했는데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택시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죠. 오빠가 복도에 서 있더라고요. 오빠 옆에는 올케도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검사 중이야. 무슨 일로 쓰러지신 거야?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올케가 입을 열었어요. 과로래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일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엄마가 설거지 알바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올케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딸이면서도 엄마가 뭐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부터 하셨는데? 2달 전부터요. 하루 6시간씩 주 5일. 2달 전이요. 그때가 언제죠?
아, 오빠가 사업 자금 대출 받고 엄마가 빚 보증 선 그때네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 오빠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올케가 대신 말했어요. 빚 갚으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빚 갚으려고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요. 설거지 알바를 하셨다고요. 하루 6시간씩이요. 오빠는 왜 가만히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거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오빠가 빚 만든 거잖아. 왜 엄마가 갚아야 해? 사업이 안 풀려서 그래. 나도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요? 그럼 엄마 보고 일하라고요? 이른이 넘은 엄마한테요?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쳐다봤어요. 너도 여유 없잖아. 명절 때 보니까 시댁에서도 눈치 보이던데. 명절 얘기를 꺼내니까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 올케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우리도 빚이 있다고요. 빚이 있다고요? 그럼 더 빚을 만들면 어떡해요?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또 빚을 만들어? 오빠가 얼굴을 붉혔어요. 너는 뭐 그렇게 잘났어? 엄마 도와줄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아요. 저는 도와드릴 돈이 없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누구냐고 물었죠. 저랑 오빠가 대답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과로로 인한 탈진이고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당뇨 수치도 높고요. 당뇨요? 엄마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네. 오래됐는데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안 하셨다고요? 왜요? 병원비가 부담되셔서 약도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서요. 약도 제대로 안 드셨다고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데요? 최소 일주일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비는요? 일주일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200만 원이요. 오빠한테 물었어요. 오빠, 돈 있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 10만 원이요? 2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밖에 없다고요? 올케가 말했어요. 우리도 지금 카드값 못 내서 난리예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보는 눈빛이었어요. 언니가 내라는 거죠. 나도 여유가 없어. 통장에 230만 원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생활비예요. 거기서 200만 원 내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그냥 놔둬요? 올케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일단 내가 낼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오빠가 갚아.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 눈빛이요.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아, 며칠 전에요. 은행에서 봤을 때요. 그때도 엄마는 힘들어 보였죠.
근데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설거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손등에 상처도 있더라고요. 이른이 넘은 엄마가요. 설거지 알바를 하시면서요. 손이 이렇게 됐어요. 오빠 빚 갚으려고요. 왜요?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오빠는 사무실 밖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었어요. 올케도 나갔죠. 아마 애들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는 저랑 엄마만 있었어요. 엄마 가방이 침대 옆 의자에 놓여 있더라고요. 낡은 가방이었어요. 손잡이가 다 해져 있었죠. 가방을 열었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요. 안에는 지갑이랑요, 핸드폰이랑요,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어요. 엄마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더라고요. 식당 알바 마이너스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6개월이면 6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엄마가 돈을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요. 다음 페이지에는요. 선영이 전세 만기 마이너스 내년 3월. 선영이 돈 필요할 때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 전세 만기를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돈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요. 왜 이렇게까지요? 수첩을 더 넘겼어요. 그런데요. 수첩 뒤쪽에요. 뭔가 끼워져 있었어요. 작은 통장이었어요. 너무 낡아서요. 표지가 다 해져 있었죠. 통장을 꺼냈어요. 예금주를 봤죠. 박선영이요. 제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엄마 가방에서요? 통장을 펼쳤어요. 내역을 봤죠. 10년 전부터 적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매달 10만 원씩이요. 10년이면요. 1200만 원이요? 아니에요. 중간중간 목돈도 들어가 있었어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요. 마지막 잔액을 봤어요. 8,900만 원이요. 뭐라고요? 8,900만 원이요? 이게 뭐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통장을 다시 처음부터 봤어요. 꼼꼼히 봤죠. 10년 전부터요. 엄마가 매달 제 이름으로 돈을 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엄마는 연금으로 사신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 엄마가 한정식 집을 하셨죠. 30년 동안요. 그 집에서 나온 돈이요. 근데요, 오빠 결혼할 때요. 엄마가 1000만 원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엄마가 모은 돈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 몫도 따로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한테 준 1000만 원도요. 혹시요? 통장 내역을 더 자세히 봤어요. 15년 전을 봤죠. 오빠 결혼할 때요.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인출 마이너스 1000만 원. 용도 마이너스 준호 결혼 자금.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요. 입금 마이너스 1000만 원. 선영이 목 보충. 엄마가요. 오빠한테 1000만 원 주고요. 바로 제 통장에 1000만 원을 다시 넣으셨던 거예요. 그럼요. 제가 결혼할 때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을 때요. 사실은요. 제 통장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통장을 꼭 쥐고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엄마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오빠가 들어왔죠. 저는 급히 통장을 수첩에 끼워 넣고요.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오빠가 엄마를 내려다봤어요. 엄마 언제 깨어나실까?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이네. 입원비도 그렇고. 입원비요? 그래요. 제가 낸다고 했죠. 근데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 가방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는 걸요. 8,900만 원이 있다는 걸요. 그 돈으로요. 입원비 내면 되잖아요. 근데요,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한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요? 직감이 왔거든요. 이 통장을 오빠가 알면 안 된다는 거요. 나 먼저 가볼게. 애들 봐야 해서. 그래라고 했어요. 입원비는 정말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나갔어요. 옳게도 따라 나갔죠. 또 저 혼자 남았어요. 엄마 손을 잡았어요. 통장을 생각하니까요. 엄마가 다르게 보였어요. 평생요, 저는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엄마가 오빠만 사랑한다고요. 엄마가 저는 딸이라서 덜 챙긴다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는요, 저를 더 걱정하셨던 거예요. 더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왜 혼자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날 밤요, 저는 병원에 남았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다고요. 오늘은 여기서 자겠다고요.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원비는 누가 내? 제가 낸다고 했어요. 돈 어디서 나와? 우리 통장에 얼마 없잖아.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친정 일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게 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친정 일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게 하지 말래요. 엄마가 쓰러지셨는데요. 그게 친정 일이에요? 화가 났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왔죠. 엄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통장 생각이 자꾸 났어요. 8,900만 원이요. 엄마가 10년 동안요. 매달 10만 원씩 모으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 돈이면요. 전세 대출도 갚을 수 있어요. 딸아이 등록금도 낼 수 있고요. 근데요. 그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요. 새벽 5시쯤요. 엄마가 움직이셨어요. 눈을 뜨신 거예요. 엄마. 벌떡 일어나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요. 미소를 지으셨어요. 선영아. 왔구나. 네, 왔어요. 엄마요. 미안해. 엄마가 또 걱정 끼쳤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가방에 통장이 있던데요. 엄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거 봤니? 네, 봤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숨을 쉬셨죠. 들키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는데. 때가 아니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그 순간요. 저는 알았어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리요.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선영아, 사실은 말이야. 새벽 5시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통장은 내가 10살 때부터 만들어둔 거야. 10살 때부터요? 처음엔 몇만 원씩 넣다가 한정식 집이 잘 되면서 조금씩 더 넣었지. 그럼요, 30년 넘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25살 때까지는 2천만 원 정도 모았었어. 2천만 원이요. 그때면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왜? 제가 결혼할 때 안 주셨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입술을 떨고 계셨죠. 주려고 했어. 진짜로. 그럼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시어머니가요? 엄마가 눈을 뜨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딸한테 돈을 많이 주면 시집에서 무시당한대. 며느리가 친정 믿고 버릇 없어진대. 뭐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중을 위해 모아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 제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요, 엄마는 제게 줄 돈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미안해, 선영아. 엄마가 시어머니 말을 들은 게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한테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모았어. 왜요? 내가 시집살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명절 때마다 오면 손이 트고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엄마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돈으로 도와주자고. 언젠가요? 응. 전세 만기되거나 애 등록금 낼 때 힘들거나 아니면 시댁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와야 할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때 이 돈으로 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요. 엄마는요. 평생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빠는요? 오빠 결혼할 때 1,000만 원 주셨잖아요. 엄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내 돈이었어. 뭐라고요? 내 통장에서 빼서 준호한테 준 거야.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다시 내 통장에 1,000만 원 넣었어. 그럼요. 오빠한테 준 돈도 제 돈이었다고요? 준호는 아들이니까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믿었어. 근데 넌 딸이잖아. 시집 가면 힘들 거 뻔하니까.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도와주면 쓰고 끝이지만 딸은 평생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 그 말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손을 놓고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엄마, 엄마. 평생요, 저는 오해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오빠만 사랑한다고요. 엄마가 저는 딸이라서 차별한다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엄마는요, 저를 더 걱정하셨던 거예요. 더 아끼셨던 거죠. 한참을 울고 나서요, 얼굴을 들었어요. 근데 엄마, 오빠는 알아요? 이 통장 있는 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호는 알아. 뭐라고요? 오빠가 알았다고요?
언제부터요? 내가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 5년 전이요. 그럼요. 오빠는 5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알면 당장 쓸까봐. 당장 쓸까봐요? 응. 넌 착하니까. 시댁에서 돈 필요하다고 하면 다 내줄 것 같아서.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준호한테 말했어.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정말 큰일 났을 때만 알려주라고. 그럼요, 오빠는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것도 보면서요. 말 안 한 거예요? 갑자기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오빠는요? 저 명절 때마다 망신당하는 것도 알면서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오빠는 제 통장에 돈 있다는 거 알면서도요. 아무 말 안 했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선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오빠는요, 5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제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요. 근데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때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죠.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대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5년 동안요, 알고 있으면서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죠.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나 엄마한테 다 들었어. 통장 얘기. 오빠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바로 답장이 왔어요. 미안해. 설명할게.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해요?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죠.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잠깐 들어봐. 5년 동안 알고 있었으면서요. 내가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망신당하는 것도 보면서요. 한마디도 안 했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요. 말했어야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근데 오빠, 하나만 물어볼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빚보증 산 것도 오빠가 부탁한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그래. 그 순간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요? 정말로 오빠가 엄마한테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은 뭐?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가 너 도와주려고 한 거야.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빚보증은 핑계였어. 핑계요? 엄마가 말씀하셨어. 이제 너한테 돈을 줄 때가 됐는데 그냥 주면 시댁에서 의심할 것 같았대. 의심이요? 응. 갑자기 8천만 원이 생기면 시댁에서 돈 어디서 났냐고 할 거잖아. 맞아요. 시어머니는 분명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빚보증 핑계를 만든 거야. 빚보증 핑계요? 응. 엄마가 빚보증 섰다가 못 갚으면 누나가 그 통장으로 갚으면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누나 돈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럼요. 3천만 원 빚보증도요.
사실은 제게 돈을 주려고요. 엄마가 만든 핑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 진짜 사업은 안 한 거야? 했어. 뭐라고요? 사실, 사업 자금 대출은 진짜로 받았어. 엄마가 보증도 실제로 서셨고. 그럼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러셨어. 사업 실패해도 괜찮대. 어차피 그 돈은 너 주려고 준비한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빚은? 진짜야. 3천만 원 갚아야 해. 진짜 빚이에요? 근데 엄마는 제게 주려고 하신 거고요. 엄마가 그러셨어. 너가 그 통장으로 빚을 갚으면 자연스럽게 너 돈이 되는 거래. 그 순간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엄마는요. 저를 위해서요. 빚보증이라는 핑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요. 제가 시댁 눈치 안 보고요. 당당하게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오빠. 응? 그럼 오빠 사업은 진짜 망한 거야? 오빠가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아니, 잘 되고 있어. 뭐라고요? 다음 달부터 수익 나와. 3천만 원은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어. 그럼요. 빚 갚을 수 있다고요? 응. 그럼 너는 이제 부담 없이 나머지 돈 쓰면 돼. 엄마랑 오빠가요. 저를 위해서요. 이런 계획을 짠 거예요. 전화를 끊고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평생요. 저는 오해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오빠만 챙긴다고요. 오빠가 저를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요. 다 거짓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저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오빠는 엄마를 도와서요. 저를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병실로 돌아갔죠.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엄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저요.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요, 오해하고 살았어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 안 한다고요. 오빠만 챙긴다고요. 미안해. 엄마가 표현을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요. 엄마는요, 항상 저를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넌 딸이잖아. 딸은 평생 엄마 마음에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56년 만에요. 처음으로요. 엄마한테 제대로 안긴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엄마도 선영이 사랑해. 한참을 울고 나서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런데요. 응? 이제 이 돈 어떻게 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내 돈이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제 돈이요. 8,900만 원이요. 엄마가 30년 넘게 모아주신 돈이요. 근데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요? 엄마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눈치 보지 마.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고, 평생 열심히 살아서요? 그래. 30년 동안 시댁에서 고생했잖아.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할 위로금이야. 위로금이요. 그 말을 듣고요.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명절마다 음식 만들고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요. 참고 또 참았죠. 이 돈은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미안해, 선영아. 진작 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요, 딱 맞는 때예요. 그날 아침요, 해가 떠올랐어요.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엄마는 잠들어 계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셨죠. 저는 창가에 서서요, 밖을 내다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는 인생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인생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죠. 여보. 남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직 제가 어젯밤에 병원에 남았다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뭐야? 말할 게 있어. 뭔데? 엄마한테서 돈 받았어.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얼마? 많이. 얼마나? 전세 대출 갚고도 남을 만큼. 남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응. 그리고요. 뭐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댁이려.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할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 거리요. 제가 끊었어요.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당당했어요. 오전 10시쯤요. 의사가 왔어요. 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일주일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래요. 입원비 200만 원을 수납했어요. 제 카드로요. 나중에요. 엄마 통장에서 빼면 되니까요. 아니요. 제 통장이에요. 이제는요. 수납하고 나오는데요.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병원으로 갈게. 엄마가 오지 말래. 왜? 오빠는 일이나 열심히 해. 사업 성공해서 3천만 원 빨리 갚고. 오빠가 웃었어요. 알았어. 고맙다. 고맙긴요. 제 돈인데요. 근데 오빠. 응? 다음에는요. 진짜로 성공해. 오빠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 이번엔 진짜야. 믿을게요, 오빠. 전화를 끊고요.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환자들도요. 보호자들도요.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저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요. 누군가의 아내로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박선영이에요. 56년을 살았고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